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세션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POA 방식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그걸로 바꿔가지고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 배포를 EKS라고 하는 아마존의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거를 이용해서 직접 배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블록체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DApp이라고, 저희는 DApp이라고 하죠. DApp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한번 기존의 부동산 계약을 한번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구하는 사람과 집주인이 직접 대면을 하고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뭐 인감도장, 기타 각종 서류가 필요했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이 계약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위조, 변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미들맨, 이런 중간에서 중개소나 법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그리고 많은 비용들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사실 DApp을 통해서 집주인과의 거래를 하지만은 뭐 뒷단에 있는 그런 서류 처리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에어비앤비나 혹은 뭐 직방, 다방 등등 다양한 O2O 플랫폼들이 이런 서류 대행을 해주지만은 방을 구한 사람과 집주인 간의 거래가 정말 잘 일어났고 이 거래 내용에 틀림이 없고 타인에 의해서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그 내용을 심는 것을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좀 특징을 보면은 이런 로직이죠. If this, then that. 이 조건이면 실행해라 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을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소스 코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컴파일한 뒤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트랜잭션으로 올려놓고 이게 이제 블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도록 DApp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 뭐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DApp에서 컨트랙트 주소, API 함수, 그리고 이 DApp에서 요구하는 입력값 등을 입력하고 어떤 기능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JSON RPC를 타고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 거래가 전송이 되게 되고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한 노드에서 EVM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이런 거래 처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한 내용은 다시 트랜잭션으로서 블록에 만들게 되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데는 너무나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도 다양하고 이것을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툴들도 다양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다양한 것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 개발 환경은 이전 세션에서는 게스, 고 이더리움이라는 걸 썼지만은 제가 설명드린 거에는 가나시라고 하는 원클릭으로 쉽게 개발 환경을 배포할 수 있는 개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발 환경 꾸려 보겠고요. 그리고 개발을 도와주는 트러플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쉽게 만들고 배포 테스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는 웹3 그것도 자바스크립트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갑 서비스는 앞전 세션에서는 미스트라는 서비스 썼죠. 저는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갑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부동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DApp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우스 렌탈 DApp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DApp의 UI예요. 뭐 필요한 기능은 다 있습니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뭐 나와 있죠. 집의 사진이나 그리고 집에 침실이 몇 개, 주소는 어디, 그리고 현재 이게 임대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UI가 이 정도면 뭐 간단한 D앱 컨셉만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아래부터 보시죠. 개발자는 자신의 노트북 환경에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트러플이라고 하는 아까 D앱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트러플에서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 배포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배포를 하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 약간 과자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더리움 개발용 네트워크인 가나시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D앱을 사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 연동하는 부분도 이렇게 트러플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리스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이벤트를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 플러그인 서비스가 가로챈 다음에 사용자의 어카운트와 이 이벤트를 엮어가지고 트랜잭션으로 이더리움 개발용 네트워크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테스트 환경이고 정말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고 내가 구현하려는 기능이 잘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앞전 시간에는 E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에다가 배포했던 그런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실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메인넷이 만들어지는 거죠. 총 6단계로 구현을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개발 환경 만들어야겠죠. 개발자들 많으시니까 아마도 이 부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실제 작성을 해보고 컴파일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그리고 가나시에다가 테스트하고 배포해 봅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사항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 서비스 연결해서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잘 된다면 AWS에 운영 배포를 하겠죠. 개발 환경의 설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환경에서 npm 설치하시고 npm이 설치되면은 트러플을 npm install -t 트러플 이 커맨드만 하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시 홈페이지에서 뭐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그 실행 파일 다운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게 되면은 로컬에 여러분들이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이닝 되는 그런 이더리움 네트워크, 프라이빗 테스트용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혹은 익숙한 IDE를 쓰시면 되고요. 이 IDE 중에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신텍스 하이라이팅 해준 것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러그인들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솔리디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개발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메타마스크는 홈페이지 가면은 플러그인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IDE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인텔리제 이런 거 여러분들 설치형으로 노트북에다가 깔아놓고 이제 개발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AWS에서도 IDE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9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를 제공해요. 그래서 AWS 상에서 여러분의 VPC 안에서 서버가 올라가고요. 그 서버에서 이제 IDE가 실행이 되는데 좋은 점은 뭘까요? 클라우드니까 여러분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굳이 노트북이 아니어도 이 주소만 알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휴가 중에도 개발을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협업을 하면서 그리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AWS 클라우드 9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콘솔 가셔가지고 써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뭐 트러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리디티 코드 이거를 로컬 환경에서 보다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했습니다. 자, 트러플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를 가지게 돼요. 뭐 이름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소스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고 마이그레이션즈는 작성한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가 보내는 배포하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고 여러분이 수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SRC 소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으면은 유저들이 쓸 수 있는 DApp 형태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종 트러플의 설정에 대해서는 트러플 JS라는 파일을 수정해서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컨트랙트 밑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list property.sol입니다. solidity니까 확장자가 .sol이 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솔리디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리스 프로퍼티 컨트랙트는요, 총 16개의 물건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컨트랙트가 일어날 때 내가 이걸 임대했다, 어카운트가 어떤 프로퍼티, 즉 어떤 물건을 임대했다 할 때 이것을 set하는 함수로 리스, 이거 잘 외워두세요. 리스라는 함수의 이름을 만들고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시스라는 배열을 가져오는 get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서 get lists 함수 쓸 거고요.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set, get. 네, 제일 중요한 거라서 뒤에서 set, get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et은 블록체인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것은 스토리지를 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요.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그리고 트랜잭션이 마이닝이 돼야지 이제 이게 값이 저장이 되는데 마이닝이 되었는지를 콜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는 코드 작성이 필요하고요. 근데 get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트랜잭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요. 콜백 함수로 데이터를 바로바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컨트랙트를 되게 간단하죠. 컨트랙트를 만들었으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다 그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나슈라는 테스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정말 다운받아서 실행하고 설치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툴인데요. 여러분 로컬에서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10개의, 지금 뭐 보이지 않지만 10개의 어카운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각 어카운트당 100이더씩 할당이 되게 됩니다. 저 처음에 이거 깔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도 부자가 되었구나. 100이더씩 받았어. 네, 하지만 이내 쓸모없는 100이더라는 걸 알았죠. 테스트 네트워크니까요. 자, 이제 컨트랙트도 했고 그리고 배포도 했습니다.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세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자세한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app.javascript 파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큼직큼직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아까 16개의 배열, 거기서 갖고 오는 물건들의 정보를 화면 리스트로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웹3하고 컨트랙트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유저가 실제 클릭을 해가지고 물건을 임대하겠다 했을 때 아까 리스 제가 말씀드렸죠. set한 녀석, 그 스마트 컨트랙트 함수로 호출하는 것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면은 그 즉시 내용이 반영이 되고 UI에서도 더 이상 임대가 안 되도록 막아줘야겠죠. 그럼 화면 UI 업데이트에 관한 코드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지갑 서비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카운트를 메타마스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했을 때 어느 어카운트에서 이더 혹은 가스를 가져갈지 이 녀석이 좀 중계를 해주죠. 메타마스크는 사실 설치는 쉬운데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은 결국 import existing den이라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누르시고 아까 가네시를 실행한 거 보면은 여기에 미모닉이라고 이상한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복사에다가 원래 시드로 넣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저장소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패스워드를 입력해주면은 이제 메타마스크가 여러분들의 RPC와 그 가네시 RPC와 연결할 준비가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어카운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지 말고 우리는 가네시 RPC에 연결할 거니까 커스텀 RPC를 선택하신 다음에 127.0.0.17545라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주게 됩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왜 127.0.0.1 그리고 7545 포트일까요? 네, 저기 어떻게 네 번째 줄, 네, 지금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가나슈는 로컬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로컬의 IP는 127.0.0.1. 네, 그리고 가나슈가 GUI에서는 7545 포트를 쓰고요. CLI 버전에서는 8545 포트를 씁니다. 그 점은 뭐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카운트 1번에 아까 백이더 있었잖아요. 백이더가 지갑으로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렌탈 이제 아까 웹 UI 띄우고 실제 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메타마스크가 뿅 하고 뜹니다. 뿅 하고 뜨고 가스는 얼마 쓸 거예요? 내가 정하고 이제 서브밋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지갑 보시면은 이렇게 이더가 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WS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 AWS 네트워크 아까 EKS 이용해서 만든 쿠버네티스 네트워크의 운영 어카운트에 프라이빗 키하고 그리고 RPC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를 어디다 하냐? truffle.js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아까 만들어 놓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략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하우스 디앱에 대한 하우스 렌탈 디앱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위에 보이시는 이 GitHub 주소로 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몰랐지만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또 이제 퀴즈 타임이죠. 선물을 드려야죠. 퀴즈는 정답을 맞추면은 AWS 크레딧 증정을 드립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저기 여자분 한 분. 네, $50입니다. $50면 하나로 얼마죠? 거의 6만 원 하거든요. 어느 행사 가서 6만 원짜리 경품 받습니까? 네, 그래서 퀴즈를 정말 손 번쩍 들고 맞춰주세요. 총 4문제고요. 평등한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1번, 그 뒤쪽에서 2번, 이쪽에서 3번, 저 뒤쪽에서 4번 해서 제가 손 드시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는 피처링은 저희 아마존 폴리의 서현 씨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지 않아요. 다음 중 이더리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1. 모태솔로 2. 솔라리스 3. 솔리디티 4. 이 중에 없음. 네, 모태솔로에서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까 네, 전혀 모태솔로들이 아니신가 보네요. 자, 이쪽 분단에서 먼저 제가 한다 했거든요. 저기 여자분, 네, 모태솔로요? 모태솔로요. 네. 정답은 3번 솔리디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다음 문제 쉬워요. 다음 중 이더리움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1. 트래블 2. 트럼프 3. 트러플 4. 트러블. 굉장히 어렵죠. 저기 손 흔드시는 분. 3번입니다. 3번 뭐죠? 트러플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트러플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 중 이더리움 개발을 위한 테스트용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1. 갈라쇼 2. 가나슈 3. 가나초콜릿 4. 이 중에 없음. 이쯤에서 좀 틀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손 흔드시는 분. 2번 가나슈입니다. 틀려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맞춰주셨네요. 정답은 2번 가나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다음 중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지갑 서비스는 1. 메탈리카 2. 메탈마스크 3. 메타마스크 4. 아이언 마스크. 네, 핸드폰인가요? 아, 눈이 아파서요. 네.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메타마스크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받아가신 크레딧은 소중하게 쓰지 마시고 빨리 쓰세요. 네, 제 경험상 안 쓰면 이제 기한이 넘어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좀 더 심화된 디앱에 대해서 저희 박청구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를 하자면은 크라우드 펀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작자는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컨트랙트를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 4시가 넘고 있는데 다 개발자시죠? 제가 혹시 여러분을 재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혹시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끝에 저희 그 쿠폰 4개를 한 번에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시려면 잘 들으셔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크라우드 펀드고요. 요 앞에서 들으셨던 하우스 렌탈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지인이 이 영화 보셨죠? 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인데 이 영화의 제작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친구가 돈이 모질라요. 제작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돕겠다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인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최소 500이더를 모아서 줘야 해요.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구사항은 펀드를 청약하면 증표로 토큰을 토큰을 발행할 거고, 이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청약 금액 이더 하나당 토큰은 비율 1:1입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면 영화 제작자, 여러분의 친구한테 모금 금액을 다 송금할 거고, 기간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청약자 개개인들에게 투자했던 금액을 반환합니다. 특별할 게 별로 없죠? 특별할 게 별로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입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볼게요. 구조는 2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배포가 되면 P2P 네트워크의 프로토콜로 싱크가 됩니다. 참여자는 저 좌측에 보이는 D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펀딩에 참여를 할 거고, D앱의 구성은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Node.js 위에 익스프레스를 얹고 그 위에 Web3.js를 얹어서, 저 Web3.js는 요 이더리움 노드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랑 JS는 RPC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게 해주는, 여러분들 많이 편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저 Web3.js 외에 Node.js, 익스프레스, 그리고 용어로 쓰고 있는 JSN RPC, 이 정도는 흔히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는 2종류의 사용자가 등장을 할 거고 2개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집니다. 요전에 보셨던 하우스 렌탈하고는 많이 복잡해요. 사용자로는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영화 제작자,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찍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죠.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토큰 컨트랙트가 발급한 토큰 500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 이유는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펀드 참여자들이 참여할 때마다 그 내역을 관리하고 이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 토큰을 전송할 겁니다. 토큰 컨트랙트는 이렇게 발행해줬던 토큰의 개수를 참여했던 사람과 개수 이렇게 매핑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참여자는 샌드 트랜잭션이라는 API를 호출해서 펀딩에 참여하고, 그러면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다른 컨트랙트, 토큰 컨트랙트랑 통신을 해서 또 A한테 토큰을 이체해줘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옆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던 마이너가 감시를 하고, 감시해서 마이닝이 끝나면 트랜잭션이 반영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다 모이면 나중에 제작자는 위드드로 호출해서 펀딩을 인출하게 되는 구조예요. 앞 세션에서 들으셨을 텐데 혹시나 까먹으셨을까 봐 잠깐 리마인드를 할게요. 계정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EOA, 이거는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정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CA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 CA는 여러분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면 그때 이제 생기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는 살짝 다른데 둘 다 주소를 갖고 있어서 주소로 액세스를 해요. 하지만 CA,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저 안에 보이시죠? 코드라는 블럭을 갖고 있어요. 저 코드 안에
이 컨트랙트가 실행해야 될 바이트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EOA가 메시지를 CA에 보내면 저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실습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3개의 어카운트를 쓸 거고요. EOA가 3개, 그리고 CA는 2개. 그 얘기는 컨트랙트는 2개 배포할 거고 사용자 계정은 3개를 쓸 거다, 이런 얘기죠. 코드는 올라가 있습니다. AWS 레고 밑에 크라우드 펀딩, 여기 가시면 코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포는 리믹스라고, 블록체인은 아직 그 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 툴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거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브라우저를 열어서 쓰실 수 있는 요 리믹스를 보여드렸고요. 요 우측에 왼쪽에 보시면 에디팅 하는 페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요 부분이 중요한데, 오른쪽 페인은 여러분의 코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컴파일해서 배포하고, 배포된 결과로 주소와 이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AB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겁니다. 이 부분은 Node.js 다 쓰실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코드를 받아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폴더는 DApp과 Solidity 폴더인데, DApp은 여러분이 구성하실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실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있고, 저 밑에 Solidity라는 폴더에는 보시는 것처럼 crowdfund.sol, wallet compatible token.sol 2개가 들어있어요. 짧게 제가 부를 건데, 하나는 크라우드펀드고 하나는 토큰 컨트랙트입니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서비스 화면을 보면 좌측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사용하실 화면이에요.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과 참여자들에게 증표로 제공하고 남은 토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우드펀드 컨트랙트는 초기에 500개의 토큰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이 500개의 토큰은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증표와 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우측 화면은 제작자가 보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모금되어 있는 금액도 0이고, 지금 메이커의 밸런스, 그러니까 제작자가 갖고 있는 이더는 빵원이에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세하게 배포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리믹스 툴에서 우측 화면에 제가 보시라고 했던 그 화면이에요. 저희가 계정을 3개를 쓴다고 했었는데, 일단 월렛 컴패터블 토큰부터 배포를 할 거예요. 저 코드를 내려받으신 코드에서 카피를 해서 리믹스 툴에 붙여 넣기를 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저 페인에서 이제 저 값들을 입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 라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웹3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하시면, 요 전 세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더리움 노드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노드를 지금 쓸 거고요. 웹3 프로바이더를 선택하시면 URL을 넣게 돼 있어요. 그 URL에 제 개발 환경에 있는 로컬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까 배포했던 그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더리움 노드 주소를 넣어주면, 그 이더리움 노드가 갖고 있는 계정 3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정 3개를 쓸 건데, 그 계정 3개가 이미 이전 세션에서 배포한 노드에 올라가 있어요. 그 계정 3개 중에서 첫 번째 계정을 메인 계정을 선택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저 항목 중에 주위에서 보실 건 이니셜 서플라이가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이 토큰 컨트랙트가 처음에 토큰을 1000개 가지고 시작할 거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트랜잭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잠시 기다리면 미리 배포해 놓은 이더리움 노드에서 마이너가 동작을 하죠. 마이너가 마이닝을 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CA라고 하는 저 부분의 주소값과 ABI 값. ABI 값은 저 컨트랙트가 어떤 API를 제공하는지를 JSON 파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코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동일하게 crowdfund.sol 파일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사용자 D 앱에서 바로 바라보는 컨트랙트는 이 컨트랙트입니다. 첫 번째 항목 if successful send to는 제작자 계정을 입력해요. 그래서 이 펀딩이 성공적으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모금이 되고 나면 제작자한테 돈을 보내줘야죠. 그 계정입니다. 두 번째는 funding goal in either 500이던데
500이더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듀레이션 인 미닛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10분으로 한정을 했고 이더 코스트 오브 이치 토큰은 1대1 1이라고 주시면 이더 대 토큰은 1대1의 비율로 교환한다라는 의미고 마지막에 5번 항목은 토큰 컨트랙트에 주소를 넣는데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아까 메시지를 받아서 토큰 컨트랙트한테 메시지 보내줘야 되죠. A한테 100이더, A가 100이더를 보냈으니까 토큰 100개를 보내줘.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토큰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ABI와 주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컨트랙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한 조건이 뭐였죠?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500개의 토큰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줘야 되나요? 지금 원래 그러니까 토큰 컨트랙트가 1000개를 이니셜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은 토큰 컨트랙트가 500개의 토큰을 크라우드 펀드가 쓸 수 있게 증표로 전송할 수 있게 500개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 화면은 참여자 화면인데 아무도 펀딩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금액이 0원이죠. 0이더이고 토큰도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가 좀 전에 받은 500개의 토큰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인 버튼을 클릭해서 펀딩 참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은 펀딩 참여 화면이고 그럼 이제 펀딩을 해봐야 되겠죠. 프롬 항목 제일 위에 있는 프롬 항목에 펀딩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계정 아까 EOA 계정 3개를 쓴다고 했는데 메인 계정을 썼어요. 두 번째 계정은 참여자입니다. 참여자의 계정 이미 발급을 해놨고요. 이 계정에 주소를 넣고 계정을 발급할 때 사실 패스워드도 넣었는데 이미 패스워드를 정했어요. 저희는 PW0002를 정해서 쓸 겁니다. 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금할 금액을 정해야죠. 금액을 넣고 버튼을 클릭해서 송금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맞추시면 $25짜리 AWS 크레딧 한 장 드립니다. 펀딩 참여자가 이더를 송금하면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토큰 컨트랙트에 메시지를 보내서 참여자가 보유한 토큰의 개수를 업데이트합니다.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의 코드에서 의미하는 메시지, 샌더와 토큰 컨트랙트의 메시지, 샌더는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쪽에 여자분이요. 왼쪽 편에. 지금 손 드신 거죠? 아니에요? 네. 요 앞에 남자분이요. 제작자요? 아닙니다. 요 앞에 남자분이요. 처음 거는 토큰가 500개를 만들었을 때 그 트랜스포머는 송금할 때 쓰는 아니에요. 어려운가요, 문제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 안경 낀 남자분이요. 이쪽은 참여자고요. 네. 위를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 맞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샌드 트랜잭션은 펀딩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호출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얼마, 가령 100이더쯤 보내줄게 라고 하면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는 그 요청을 받아서 일단 100이더를 받았다고 처리를 하고 100이더에 대한 증표로 토큰 컨트랙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A라는 사용자가 100이더를 보냈으니까 지금 1대1이라고 했잖아요. 100개의 토큰을 A한테 줘라. 그러면 토큰 컨트랙트는 A한테 100개의 토큰을 줬어 라고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토큰 컨트랙트에서 샌더는 크라우드 펀드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드 쪽에 있는 샌더는 처음에 이더를 보낸 참여자가 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참여자의 송금 결과를 확인하는 주소인데요. 펀딩에 참여해서 100이더를 보냈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은 이더는 100이더가 됐고 증표로 100 토큰을 전송했으니까 처음에 500 토큰을 갖고 있다가 100개 토큰이 차감됐어요. 그래서 400개가 남았고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금 기간이 다 되고 목표 금액에 도달했으면 제작자가 모금액을 인출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모금액을 인출 못했다면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도 하나 퀴즈로 드릴게요. 모금액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실패. 그럼 어떻게 하죠? 저쪽 여자분이요. 네, 맞습니다. 예, 잘 듣고 계시네요. 아직까지는 별로 안 지루하죠?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체크 골 리치드라는 펑션은 지금 저희가 모금이 완료됐는지를 하는 판단하는 조건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모금 기간이 끝났느냐, 그리고 모금액이 목표액에 도달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부가 예스가 되면 세이프 위드드로우를 호출해서 제작자가 자기 계정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환불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안 재웠으면 좋겠는데 개발하다 오신 분 맞죠? 다 4시가 넘어서 빠르게 해볼 건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지루하시면 제가 분위기 보고 그냥 넘길게요. 일단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부터 보겠습니다. 상태 변수에 조금 특이하게 표기된 게 있죠. 이게 솔리드 코드인데 솔리드 코드는 자바나 C처럼 클래스란 이런 키워드들이 없고 그냥 컨트랙트 기반이잖아요. 컨트랙트 하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컨트랙트란 키워드를 써요. 그리고 저기 지금 1번에 보시는 것처럼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언어의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어드레스에서 uint 25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키 값으로 어드레스 타입을 쓰고 밸류 값으로 uint 256을 쓴다는 얘기예요. 저 밸런스 오브라는 그 데이터 타입은 아마도 이걸로 추측컨대 계정 주소에 대해서 얼마를 참여자가 참여했냐를 저렇게 딕셔너리로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특이한데 앞에 보이시나요? 저 앞에 이벤트라는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이벤트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벤트라고 주시면 이 크라우드 펀드 코드 안에서 저 이벤트를 호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호출하게 되면 UI 쪽에서 이 오브젝트에 저 이벤트를 와치하고 있으면 이벤트가 불렸다는 걸 통지를 받아서 이제 노티파이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크라우드 펀드는 5개의 생성자를 받는데 생성자 파라미터를 받는데 요거는 배포할 때 저희가 입력하는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입력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값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서 보실 거는 저 밑에 어드레스 오브 토큰 used as reward라고 있죠. 요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먼저 만들 때는 토큰 컨트랙트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토큰 컨트랙트를 먼저 만든 이유는 이 값을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를 생성할 때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요 전에 퀴즈를 드렸던 것처럼 둘 간에 통신을 하죠.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가 토큰 컨트랙트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필요하고요. 요거 이제 다른 언어에 없는 건데 펑션 뒤에 보통 키워드로 펑션 뒤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펑션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많죠. 자바에도 있고 익명 함수예요. 익명 펑션인데 주의하실 것은 저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솔리디티에서 어떤 펑션이 송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 페이어블이라는 키워드를 저렇게 마킹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require라는 내장 함수인데요. 이 require라는 내장 함수는 저 안에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평가해서 저 값이 true가 아니면 그냥 에러 리턴하는 거예요. 저 값이 true면 다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코드가 아까 그 문제 퀴즈로 나갔던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이제 참여자한테 토큰을 발급해라라고 토큰 컨트랙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예요. 쟤는 이벤트로 선언을 해놨어요. 저 이벤트를 파이어한 겁니다. 지금 펀드 트랜스퍼란 이벤트를 파이어한 거고 파이어했다는 건 누군가가 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이 트랜잭션이 끝났다는 것을 비동기로 알 수 있는 거죠. 요것도 특이한 건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모디파이어라는 키워드예요. 저 자리에 보통 위에 거 보면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디파이어는 대부분 아마 자바 개발자이거나 파이썬 개발을 하실 거예요. 파이썬의 데코레이터 그리고 자바의 AOP처럼 중복되는 코드들을 모아서 따로 분리를 해놓고 저렇게 모디파이어라고 선언을 해놓습니다.
저 안에 코드를 보시면 애프터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이 지났는지를 체크하는 함수예요. if 문이 먼저 평가가 될 거고요. 저 안에 요 뒤에 언더스코어가 보이죠? 요 애프터 데드라인이라는 모디파이어가 펑션에 적용이 되면 그 펑션은 요 로직이 먼저 돌고 그 펑션은 여기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항상 코드 안에 요 코드를 넣어야 된다면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빼놓으면 중복 코드 없이 깔끔하게 쓸 수 있죠. 체크 콜 리치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펀딩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달했으면 펀딩 콜 리치드 값을 true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누군가 이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그 UI 쪽에 있는 코드가 될 텐데 요 트랜잭션이 끝났다는 걸 알겠죠. 아직 코드가 많이 남았는데 지루하신가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작자가 모금된 펀드를 인출하거나 참여자가 펀드를 받을 때 호출하는 펑션이에요. 1번은 펀딩 콜 리치드라는 변수의 상태를 확인해서 false면 모금했던 돈을 전부 다 참여자한테 돌려주는 코드고, 두 번째 코드는 펀딩 콜 리치드가 true고 beneficiary가 메시지 센더이면 이게 무슨 코드일까요? 지금 듣고 계시면 이게 여기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용이 많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는 참여자가 요 미션이 실패해서 참여자가 펀드를 반환받는 코드예요. 그럼 이 밑에는 뭘까요? 저기 가운데 남자분이시죠? 네. 펀딩에 성공했으면은 모금한 계정들한테 신분을 보내주는. 네, 그래서 드렸어요? 제 질문이 약간 다른데. 제 질문은 요 베네피시어리가 요 코드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요 코드. 그러니까 이 함수는 펀딩에 참여한 사람도 호출을 할 수 있지만 제작자도 호출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요 블럭은 요게 제작자인 경우에요. 요 샌더가 제작자가 수혜자. 그러니까 처음에 요 계정은 저희가 요 컨트랙트 생성할 때 제작자의 계정이 담기거든요. 호출한 사람이 제작자라면, 그리고 목표액에 도달했으면 제작자한테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원래 토큰 컨트랙트에서는 딱 하나만 볼 건데요. 요거는 트랜스퍼.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토큰을 참여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특이한 건 초록색으로 보이시나요? 리버트라는 내장 함수인데 저건 이제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이 평가가 안 맞으면 그냥 에러 리턴하는 거예요. 한 8부 능선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제 앱으로 넘어왔고요. 보통 컨스턴트면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를 이렇게 파일에 저장해 놓고 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OA 계정 3개예요. 위에 거는 메인 계정을 썼던 거고, 두 번째는 참여자, 세 번째는 제작자, 그리고 밑에 거 2개는 CA 계정 2개입니다. CA 계정 중에 밑에서 두 번째 거는 토큰을 배포하고 받은 주소고요. 밑에가 크라우드 펀딩 계정에 배포된 주소예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eth.js 파일에서 컨스턴트 로딩해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변수 할당하고 있고, 이 파일이 사실은 웹에서 쓰는 UI 쪽 로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더리움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소에 요 전 세션에서 만들었던 쿠버네티스 기반에 올라가 있는 이더리움 노드의 엔드포인트 주소가 올라가면 요 서버를 제 로컬에서 띄우겠지만 요 주소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거죠. 요 1번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요게 ABI예요. 아까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나 토큰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그 툴에서 ABI를 JSON 문자형 형태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요걸 요렇게 객체로 넣어놓고 요 객체를 여기에 할당하고
요거는 요 컨트랙트가 배포되어 있는 주소값 이렇게 묶어서 객체를 토큰 컨트랙트 객체를 만들면 앞으로 이 객체를 가지고 실제 이더리움 노드에 배포되어 있는 토큰 컨트랙트랑 인터랙션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앞에 거랑. 그리고 요거는 샌드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펑션이고 보시면 이 안에 내부에서 웹3 API를 사용하고 있죠. 웹3 API를 사용해서 이더리움 노드와 통신합니다. 그리고 펀드 트랜스퍼 이벤트 펑션은 참여자의 송금 프로세스를 처리하거나 또는 제작자의 인출 프로세스, 그러니까 돈이 움직인 거가 끝나면 그 뒤에 이 펑션을 호출하거든요. 처리 결과를 비동기 이벤트로 수신하기 위해서 코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1번을 보시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벤트로 선언했던 거잖아요. 이벤트로 요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의 이벤트로 선언했던 것을 왓치 해서 비동기를 리턴 받는 거죠. 리턴 받아서 UI에서 이제 이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라이브 현재 데모인데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 내에는 모금액을 인출하거나 반환받는 데 사용할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만 웹 UI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해서 풀 리퀘스트를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구현을 해주신 분께 $25짜리 AWS 크레딧을 내장 드립니다. 들으셨나요? 내장 드릴 건데요. 듣고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다 드렸고 웹하고 연동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작업해서 올려주시면 정말로 4개 드려요. 네. 제가 드렸던 설명을 다 기억하시면 개발자시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제가 요전 쉬는 시간에 요전 세션에서 만들었던 노드에 컨트랙트 2개를 이렇게 배포를 해 두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2개가 크라우드 펀드가 있고 요게 월렛 컴패터블 토큰이죠. 이게 토큰 컨트랙트 2개를 배포를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디냐? 이렇게 2개가 있죠. 요 뒤에 있는 게 주소. 저희가 계정이라 불렀던 C의 계정이에요. 요거는 토큰 컨트랙트의 계정, 요거는 크라우드 펀드 컨트랙트의 계정이고 설명 다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함수로 처음에 이더를 보내는 거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배포를 하고 보시면 이게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동안 기다렸던 거거든요. 마이너가 지금 자동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가 다 트랜잭션 처리해서 실제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해볼 거는 접속을 해볼게요. 끄고 보이시나요? 여기 1000개 토큰이 있죠. 제가 500개를 보내야 되는데 1000개를 보냈네요. 그러면 그리고 모금액은 0원이에요. 지금 화면은 참여자의 화면이고 이제 이더를 보내보겠습니다. 펀딩에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자 계정. 요거 이제 제가 로컬에 다운받아놓은 코드 저희 깃허브에 올라가는 거 다운받아놨고요. 참여자의 계정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의 주소를 넣고 12더만 보내보겠습니다. 참여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제 로컬에 노드.js 서버 저희의 D 앱이 떠 있고요. 이 D 앱은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와 지금 통신 중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돼야 제가 내려가는데 걱정입니다. 요거 하나만 해볼 거거든요. 지금 마이너가 트랜잭션을 받았을 거고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마이닝을 해서 트랜잭션을 반영됐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현재 모금액 12더, 제가 지금 12더 보냈잖아요. 12더 보내고 크라우드 펀드가 갖고 있던 1000개 토큰에서 10개를 1대1이니까 99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10개는 요 지금 참여자가 받은 거죠, 토큰을. 이 토큰을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이 펀드가 깨지면 제가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제가 요 앞에 숙제 퀴즈로 드린 건 이 화면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모금액을 볼 수 있죠. 영화 제작자 화면인데 현재 모금액이 12더예요. 500이더 더 모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더 모아야 됩니다. 요거는 오류네요. 예. 12더가 있고 여기에 인출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이 지금 화면에만 있고 동작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체크골 리치드 하고 세이프 위드드롤 골에 도달했느냐 그리고 모금액을 인출하는 거 두 가지 컨트랙트 코드는 완성이 되어 있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들을 호출해서 이 UI의 버튼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풀 리퀘스트를 보내주시는 게 퀴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4개 드릴 거니까 4개면 100풀인가요? 100풀이죠. 예, 꽤 큽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린대요. 요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해서. 그리고 AWS 데브데이 해시태그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혹시 다음에 데브데이를 또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